자, 2023년 5월 25일입니다. 직원이었으면 월급날이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91편 만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다빈님, 전우님과 함께 만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원래 한 5월부터 8월까지 거의 좀비 상태거든요. 너무 더운데. 근데 올해는 좀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전 컨디션을 잘 챙기면서 이렇게 좀 더워진 날들을 버티고 있는데, 전우님은 어떠세요? 요즘에도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화를 쭉 보는 그런 일상을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화는 열심히 보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의 이벤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제가 데스노트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지인 네. 초대로 보고 왔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 뮤지컬을 그렇게 뭐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되게 인싸 문화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아니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네, 거기 가서 보면은 다른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거를 막 이렇게 보고 박수도 엄청나게 치고 네네네. 이거 애매하는데도 사실은 시간 엄청 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네네. 대단한 열정을 이제 거기서 느끼고 오는데 저한테는 약간 지치는 경험이 된다라는 거. 근데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데스노트가 워낙 뭐 유명하잖아요. 뭐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좀 익숙한 이야기라서 볼만했던 것 같고요. 추천해볼 만한 그런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데스노트를 좋아하고 뭐 뮤지컬도 혹시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한번 보러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스토리를 데스노트를 아예 모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뮤지컬이 아무래도 이야기를 되게 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덕에 어쨌든 데스노트를 오랜만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리디북스에서 이거를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뮤지컬이 제가 이게 한 4월인가 5월 이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할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판을 세트로 또 이제 질러서 또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느꼈죠. 리디북스가 참 이런 거를 잘 챙긴다. 근데 그 뮤지컬에 그 사람들은 많이 왔던가요? 그 인기 많을걸요? 저 사람 꽉 차죠. 네. 저 일요일 저녁에 봤는데 그때도 사람 꽉 차 있었죠. 뭐 자리가 다 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앞에서 좀 좋은 자리에서 봤었던 거라서 다 꽉 차 있었고 뭐 옆자리에 빈자리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젤다의 전설도 지금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만화랑도 저는 이게 막 좀 결부돼서 약간 그런 뽕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 이제 제가 반성을 한번 하고 좀 넘어갈까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몇 회기 전에 이제 인스탄툰 그린다고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는데, 뭐, 이 방송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뭐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너무 쉬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넘게. 그쵸. 네.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계속,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마음만 졸이면서 성인수 작가님이 이제 방송을 업로드 안 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라나? 오늘의 제 마음이군요. 제가 지금 훨씬 이제 심하긴 해요. 저 작업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아무래도 일상에 여러 가지 시간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뒤로 밀리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였지 않나. 근데 반성하고 제가 6월 달부터는 이제 좀 약간의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그림을 한번 좀 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따가 제가 끝날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시.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진정성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게 은근히 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밀리게 돼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빈님은 요새 시험 기간 이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닌가?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만. 네. 과제를 많이 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 학기에 학점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날이 너무 더워져서, 수업을 듣는 거 자체보다 학교를 가는 게 힘들어요. 학교가 조금 산에 있어서, 그 산 오르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오며 가며 체력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전우님하고 다르게 평소보다 만화는 조금 덜 본 것 같고, 이번에 할 만화는 그래도 재미있어서 열심히 봤고요. 학기를 잘 마치고 만화를 다시 열심히 보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네, 그쵸.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학생이란 신분이 거의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만화나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팟빵 댓글에 루이스 문님께서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중에 취향의 만화가 아닌 듯해서 안 읽어봤겠지만 이번 화 듣고서 보치더록을 검색하고 있네요.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려고요 라고 달아주셨고 그 뒤에 유튜브에서 OST도 들어봤는데 역시 더 퍼스트 슬림덩크 OST가 더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비록 이번 우리 밴드 공연에서 슬램덩크 더 퍼스트 노래를 했지만 제가 러브로켓 네, 했거든요. 근데 했지만 네. 보치랑 상대가 안 되지. 그 베이스 현란한 베이스와 난 인정할 수 없어. 보치가 더 좋아 나는. 전우님 근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네네 뭐 약간 영혼 없는 말처럼 네 그래요 애니메이션 네, 그래요 음악 그렇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봤어요. 저희 방송을 딱 하고 나서 네. 뭐지? 그 왓챠랑 웨이브에 떴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아 왓챠에도 떴구나. 네. 잘 떴어요. 외톨이더 락이라고 이름이 맞아.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자꾸 보치를 외톨이로 기계적으로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약간 좀 안 돼. 이게 약간 안 좀 되겠다. 집중을 약간 좀 깨는 느낌? 뭐 어쨌든 애니를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보라고 하셨구나.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뭐 그죠. 특히나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움직이고 컬러가 이렇게 확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더 보기 좋은 부분은 확실히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만화책이 더 좋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이번에 또 5권이 결국 왜 답정로잖아. 정해져 있잖아. 진심으로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만화가 너무 더 좋았어요. 5권 이번에 또 이제 새로 나와서 봤는데, 볼수록 이제 보치더라고 확실히 제가 열렬하게 보게 되는 이제 만화로 완전히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또 바로 나오자마자 봤었는데, 음악도 이제 계속 들어봤거든요. 뭐 OST도 듣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끝나고 뭐 이렇게 시작하고 할 때 나오는 음악들도 계속 듣는데도 그냥 뭐 평범하다. 뭐 제이락 그냥 제가 뭐 락을 엄청나게 막 즐겨 듣는 막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세상에. 작가님처럼 막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좋아해요. 인정할 수 없어. 오늘 방송 그만할까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저는 좋아한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보치더락 작품 네. 뭐 얘기도 많았고 보치도록 얘기도 많았고 뭐 슬램덩크 얘기도 아직 많이 댓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젠가 그제 보니까 이제 AI가 만화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이제 좀 저한테 문의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근데 이거는 진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지금 한 꼭지를 따로 스테이지를 빼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댓글 다셨는데 제가 일십했다고 생각하실까봐 이게 방송에 남기는 건데 읽고 씹는 건 아니고요. AI 관련해서는 작가로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그 댓글에 대한 답은 따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기분이 안 나아지고 있어. 보치더락 OST가 별로라고. 별로라고 하진 않았어요. 별로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보치한테 전염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네. 듣고 나서 느꼈던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우님, 오늘은 어떤 만화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할 만화는 수피 슈임이라는 작가의 원작이고, 원작 이름은 이제 바람의 카프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고요. 이즈미 미츠라는 만화가가 그린 도서관의 대마법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람의 카프나죠, 아, 네, 그쵸. 네. 네. 원작 작가, 그, 쇼피슈임이라는 작가라는 이거부터가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반전 요소가 조금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한참 뒤에 만화 보면서 이제 알았던 거라서 스포일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는 이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리디북스에 저는 항상 신간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만화가 나왔으면 일단은 확인을 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만화가 너무 표지랑 제목이 라노벨스러워서 볼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만화거든요. 뭐 저도 라이트 노벨일 줄 알았어요, 표지가. 네. 아니 왜냐면 리디북스에 만화랑 라노벨 신간이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딱 이렇게 그림이 이뻐가지고 표지 이뻐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라노벨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책 사가지고 속은 적 몇 번 있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표지가 너무 라노벨의 그 이름과 이거 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라노벨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저 추천 목록에 자꾸 뜨길래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만화였고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간 뻔한 스토리 어디서 그냥 본 듯한. 그래서 그냥 구입 안 하고 또 이제 지나쳤었는데 이게 자꾸 뜨고 언젠가 아마 리디북스에서 이거를 또 이제 뭔가 추천하는 그 에디터가 추천하는 이런 만으로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봤는데 그림은 확실히 잘 그리길래 이제 일권을 사서 봤었고 일권은 이제 제가 보고 나서 생각했죠. 앞으로는 미리 보기로만 만화를 보면 안 되겠다. 일권을 마저 다 봐야지 되겠다. 초반에 이제 그 일권 미리 보기를 넘어서서부터 흡입력이 엄청나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나 표지 이게 오히려 만화를 안 보게 하는 걸림돌이었다. 약간 거의 트릭 같아요. 보지 말라는 어떤 트릭. 그래서 약간 좀 보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걸 한번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자꾸 하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가 사교 클럽, 이번에 사교 클럽 벌써 18회까지 왔는데, 저는 처음 나오셨을 때, 그때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추천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네네. 우리 아카데미에 있는데 한 번도 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라노벨인 줄 알고, 저도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도 그 보면서 그냥 그림이 이쁘다라고까지만 생각하고 절대 안 봤지. 원래 남이 추천하면 이거 보라고 할 때까지 좀 잘 안 보는 저만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만해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폈는데 난 세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오는 그림에서 오는 엄청난 포만감, 만족감. 그리고 뒤에도 좀 설명해야겠지만 책에서만 할 수 있는 만화 그림들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뻔한 걸 너무 잘 그려서 잘 조합한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즐거운 작품이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이제 결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일단 의미가 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이제 성인수 작가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성인수 작가님이랑 다비님 그 사교 모임에서 뵙고 이제 그때 그 망가다 참여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사교 모임을 제가 이제 나가면서 알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거기 처음 나갈 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를 나가는 게 처음이니까 나보다 만화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내가 이런 만화 소개해도 될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뭐 오타쿠니까 이제 또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있지 그런 거. 뭔가 좀 제대로 된 만화를 소개해서 좀 하는데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다 보니까 이제 뭘 소개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뭔가 숨겨진 명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를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고 계속 이제 가는 순간까지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같이 고민하던 후보 만화들이 스키과 로퍼랑 더 페이블이랑 화봉요원인데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가가지고 한 번씩 결국은 다 이야기했는데 스키과 로퍼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분이 이야기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만화들은 정말 짱이다라고 생각했던 만화들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스키과 로퍼는 이제 뭐 완전 그냥 애니메이션화도 되고 너무 대중적인 만화죠. 더 페이블도 그때 초반에 아는 사람 되게 없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꽤 많이 늘었고 뭐 화봉요원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뭐 지금 50권 넘게 나오고 있는 만화니까 뭐 연재 잘 되고 있는 만화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만화만 도서관의 대마법사 이 만화만 약간 나는 이 만화 처음 알았을 때 대박이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 정도 만화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이렇게 이 만화는 그 정도로 유명해지지 않지? 지금쯤에는 조금 더 나오고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여전히 이게 좀 너무 마이너한 만화처럼 좀 생각이 든다.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유명한 만화고 뭐 매니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뭔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정도로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이제 또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었고, 제가 이제 한번 추천 리스트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또 무슨 만화를 이야기할까. 근데 이제 권수가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소개하기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저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은. 7권 정도 이렇게 되면은 되게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 거는 소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짧은 걸로 소개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이너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만화 소개 안 하고 다른 걸 소개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이것도 안 다뤘는데 저걸 다룬다고?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봐 제가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안 다루면서 저런 걸 다룬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저에게는 꼭 소개해야 되는 만화 이거를 안 다루고 다른 걸 소개한다고 하는 그런 만화가 이 만화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대마법사를 소개하고 일단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이거보다 마이너한 만화도 이제 계속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이번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다시 읽는 타이밍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만화 하자 하고 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학교 수업에서 우리나라 과거의 책 읽기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배우는 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이긴 한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만화를 보니까 그때 배운 상황이 이 도서관의 대마법사에 나온 어떤 책 문화에 대한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책이 귀하고 보편적으로 그랬던 시기가 있었겠지 생각이 들고 막 책 뒤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 책을 읽으라고 해도 이제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지만 과거에는 없어서 못 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담고 있어서 저는 이거 한 3권, 4권까지 보고 한동안 안 보다가 이번에 다시 본 건데 이번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이라는 거에 되게 거의 집착? 좀 귀여운 느낌의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캐릭터들이. 아픈 누나 치료할 때 보면 간병하는 것도 책에서 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책이라는 거에 물성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되게 호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처음 폈을 때 세 번째 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딱 그 장서들 옛날 그 가죽띠로 된 걸 쫙 이렇게 꼽혀 있는 걸 그려놨잖아요, 작가가. 네. 와, 거기서부터 오는 그 뭔가 호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예전에는 이제
다비님이 느꼈다는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싹 놓으면 책을 못 읽게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활자혁명이 인쇄혁명이 시작돼서 모두 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무슨 짓을 하면 이제 책을 라틴어로 쓰죠. 일반인들이 못 읽게. 뭐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 정도 라틴어로 써오긴 해왔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 그 자체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가슴이 웅장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다뤄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고 그림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맨날 그 약간 오타쿠처럼 집중하는 그 만화적인 연출 막 그런 것들도 많아서 되게 좋았다. 지난번과 달리. 근데 이거 간단한 좀 스토리를 조금은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우님 들고 오셨으니까 전우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프롤로그 스토리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프롤로그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여러 종족이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판타지 시공간이 배경이고요. 책을 좋아하는 시오 후미스라는 이종족 아이가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종족이다 보니까 아이가 마을 주민 전체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학교를 어떻게 누나가 이렇게 다니게 해가지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돼서 현실 도피적인 마음으로 이제 몰래 책을 막 이렇게 도서관에서 훔쳐보면서 빠져 살고 있던 아이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세계에서도 아까 다비님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그 책이 너무 귀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소장품이나 약간 그 사치품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이런 가난한 애가 이거를 볼만한 애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쫓아내고 쫓겨나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들어간 게, 어쨌든 이건 판타지 세계다 보니까 책의 정령의 힘이 깃들어가지고 마력을 가진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 되게 귀중한 그런 어떤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이고요. 그래서 그런 책의 힘을 관리하고자 이 세계의 중심지에 세상의 책을 수집하고 보급하고 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카푸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아이인 시오가 사는 시골 마을에 어느 날 카푸나들이 파견되게 되는 거죠. 책을 하나 이렇게 구하러. 그래서 이제 세드나라는 카푸나랑 시오가 운명적인 만남을 겪게 되고, 이제 카푸나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이제 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스토리가 1권의 이제 프롤로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오가 겪는 모험과 성장의 스토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근데 스토리는 솔직히 뻔한 것 같아. 뻔한 스토리 구조를 그쵸. 가지고 있고, 약간 그거잖아.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있는 애한테 카푸나가 약간 골디 로저 플러스 샹크스 같은 애가 나타나서 샹크스죠. 네. 세드나가 샹크스죠. 원피스처럼 두둥 탁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얘가 엄청 고생하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 고생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원피스 플러스 허준이구나 이거.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스토리의 기승전결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감흥을 주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겠지 뭐. 얘가 특별한 아이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작가가 정해놓은 설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진짜 이 세계에 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쿠쿠오 1권에 나오는 네. 몰라. 이거 원래 있는 동물. 명사가 아니니까 쿠쿠오라고 불리는 네, 그쵸. 페리오나라는 이상한 동물이 있는데, 그 카푸나가 딱 한 번 보고 나서 그 동물을 딱 한 번 야리고 나서 그 동물 생명체에 대한 내용을 나레이션을 브리핑을 쫙 하잖아. 근데 네. 그럴싸해. 실제로 이 세계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 구석구석에 볼거리가 많고 느낄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몰라 스토리 초반부에서 뭐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는 주인공 이런 것은 그냥 뻔하지만 그 뒤에 스토리 전반에서 흘러넘치는 그 인물들의 다양성,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는 있는데 대충 다 누군지는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 녹아들어 있어. 그냥 이 세계관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이 작품은. 저는 이 만화가 책하고 관련된 역사적인 지점 그리고 사회적인 지점을 되게 잘 다루고 있는데, 이게 판타지 만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판타지 쪽 세계관 설명이 엄청 느리게 진행돼서 그 부분을 잠깐 잊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전우님이 설명해 주신 약간 시놉시스 정리 같은 거에도 판타지 쪽 얘기보다는 책이나 뭐 카프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뭐 만화 얘기 나오고 맛을 쓰면 아 맞다 이거 판타지였지 하고 다시 떠올리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다른 만화들 보면 판타지가 조금 더 앞에 있다는 느낌인데, 이 만화는 이제 6권까지 보면 판타지적인 측면이 그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낯설었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적응이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특히 중간에 그 책에서 인조 정령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조조 육부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스탠드가 생각이 나서 좋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는 책 얘기나 이 인물들이 뭐 으쌰으쌰하는 이야기보다 판타지가 더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 만화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만화를 이제 보다 보면 아마 그거에 대한 생각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시놉시스를 일단은 평소보다 좀 더 설명에 이렇게 시간을 들인 이유가 이게 6권까지밖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밀도가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맞죠. 이 만화에 정말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많은 게 많아요. 책이 일단 당연히 많죠. 그리고 나오는 종족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만화에서 기술되는 걸로 따지면 그 세계에 수백 가지의 종족이 있다고 하고요.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물들 하나하나의 대사들도 많고 이거 하나하나 세상에 대한 설명들, 설정 많고, 근데 이따 이야기했지만 주제들 다루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다룬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만화 칸도 되게 빼곡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일단 무척 다루는 게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 길게 늘여가지고 다룰 수도 있는데 되게 압축해가지고 다루고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 막 보통 이제 다른 만화들은 뭐 3줄, 4줄 정도의 만화 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만화는 4줄, 5줄, 막 6줄일 때도 있고 대사가 거의 다 빡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림도 압도적인, 작화도 압도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연출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글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도 그걸 보는데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글이 많다고 해가지고 헉 하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글이 너무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과 벗어나서 이렇게 글만 따로 노는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과 연출과 스토리 이 세 꼭지가 모두 장인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성과 공을 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의 어떤 장인 정신. 장인의 작품을 다룰 때는 당연히 저희도 이제 정성스럽게 다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밀도가 깊은 만화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항상 제가 말 많지만은 오늘도 또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밀도도 그렇고 얘기가 이제 그냥 쭉 선형적으로 볼륨이 커지기보다는 에피소드별로 뭐 장소별로 아예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게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런 스타일의 판타지 만화를 막 시간 내서 뭐가 있나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만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만화 볼 때 보는 내내 되게 반가웠고 4권하고 5권 읽고 나면 약간 대략적인 틀 같은 거는 이제 눈에 거의 들어오잖아요. 풀린 내용 중에서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됐던 근데 거 이게 같아요. 연출적인 측면에서 아까 뭐랄까 한 장 안에 말풍선과 칸이 좀 많죠. 근데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까 그 전우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르르듯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많은데라는 느낌은 들긴 했는데 되게 많지만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시원하다 연출이. 그러니까 딱 페이지를 넘겼을 때 두 페이지를 다 써서 풀 페이지 쓰는 장면들이 꼭 필요할 때 되게 잘 선별해서 써준다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웹툰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웹툰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 그 뭔가 양쪽 눈을 다 써서 수평 수직을 딱 맞춰서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컷은 웹툰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페이지 만화들도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서 볼 거라고 상정하고 페이지 만화를 이북으로 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만화처럼 이게 독자에게 반드시 책으로 펼쳐서 보시든지 아니면 양쪽 페이지를 모니터로 크게 해놓고 보세요라고 하는 외치는 듯한 그런 작품이 요즘 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밀도 높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진짜 그 세계에 빠져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서 되게 저한테는 그 점이 이 작품에서는 진짜 제일 좋았던 점이에요. 뭐 저는 이 만화의 좋은 점이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점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은 이 만화가 담고 있는 것들 이 만화도 그 이제 만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책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높은 만화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지식이나 그 우리가 뭔가 배우는 학습적인 이런 중요성을 다루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이 만화가 다루는 건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뭐 각자의 어떤 개인들의 사람들의 사상, 생각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각자의 다양성을 가진 종족들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나,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좀 이해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 전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아까 다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만화책의 어떤 흐름, 그냥 스토리텔링, 한 권당의 흐름을 가지고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거든요. 제가 일단은 그 1권부터 그 이제 다시 프롤로그 격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좀 흐름을 설명을 또 드릴까 하는데 1권에서는 정말 정석적인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떠날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오프닝의 스토리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흔히 하게 되는, 흔히 해보았을 법한 롤플레잉 게임들, 일본의 롤플레잉 게임들, 뭐 드래곤 퀘스트 같은 이런 거에서 그냥 정말 익히 볼만한 모험의 시작과 같은 느낌이고요. 아까 이제 만화에서도 사실은 너무 익숙하죠. 원피스 뭐 이런 만화에서 정석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만화로 얘기해요.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협 스토리도 사실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비슷하죠 다. 그래서 정말 고전적인 어떤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의 동기나 상황 모두 그런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의 정석을 따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뭐 예시로 든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의 스토리는 피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나 동기나 상황도 그 디테일이 막 엄청 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약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게임 플레이어일 때는 주인공이랑 바로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쨌든 무조건 모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뭐 거기서 초반 마을에서 내가 아무리 안 떠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만화의 스토리는 그 원피스 한화 그 샹크스 만나가지고 샹크스 팔을 잃고 막 그 루피가 우는 그 한화의 이야기를 사실은 1권 내내 거의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한참 동안 뭘 하고 있냐? 주변 상황들이랑 주인공의 심리 묘사,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채워 넣어가지고 빼곡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건 마지막 후반 정도에서야 그 루피가 우는 정도의 상황, 시오가 이제 우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세드나랑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나오고, 이때쯤 됐을 때는 주인공의 어떤 그 심리들을 독자도 절절하게 체험하게 된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냥 만화인데 게임의 어떤 그 몰입성처럼 그냥 시오 편에 서가지고 주인공 편에 서가지고 완전히 응원하면서 주인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주인공을 응원하지 않고는 만화가 재밌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만화는 정말 완전 극적으로 주인공 편에 완전히 이렇게 서가지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일체감이 느껴지는 이런 연출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 자체는 되게 전형적으로 같지만은 독자랑 주인공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그 연출을 이 작가가 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정말 저는 1권에서부터 진짜요? 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데 저 이거 처음 봤을 때도 울었거든요. 또 보니까 또 울었어요. 전 뭐 이상한가 봐요. 저는 일체감은 느끼면서 보면서 전혀 못 느꼈고, 저는 보면서 시오에 약간 독특하다. 그래서 더 거리를 두면서 봤던 것 같아요. 시오가 이제 팔이랑 이런 거 막 꼬우면서 막 이상한 스탠트 쓰고 이러면 이제 호감이 생기지. 네. 어쨌든 이제 1권 초반은 조금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흥미로운 내용이 딱 나오고, 저는 1권보다는 확실히 뒤에 카프나 시험 치러 가고 할 때 얘기를 더 좋아하지만 1권도 충분히 이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역할로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1권 처음 봤을 때는 제목도 도서관의 대마법사고 하니까 좀 더 책 하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안 본 뒷부분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재미있는 만화였고, 보니까 이제 책 하는 방향으로 안 가서 다행이다 싶었죠. 책 막 이러진 않죠. 근데 저는 이게 전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시작될 때 딱 나 자꾸 마법사의 대도서관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 죄송합니다. 근데 딱 목차 딱 펼치면 목차 첫 페이지에 뒤에 나오는 비주얼 있잖아요. 벌써 그 약간 인형극 그 비주얼이잖아. 이것만 봐도 이미 훌륭해, 이 작품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고 딱 넘겼는데 책에 대한 찬사롭도 딱 시작되는데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딱 넘기자마자 그 많은 장서들을 딱 꾸며주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부터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픽적으로. 그리고 나서 쭉 보는데 아까 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긴 했지만 왜냐면 이야기가 너무 진부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타지 세계관이고 우리는 어쨌든 약간 그 유럽식 그리고 한국식 이런 거에 일본식 이런 거에 익숙한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관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 판타지 세계관을 함께 다 설명하는데 1권 정도면은 충분하잖아. 할 필요가 있었다. 길게 프롤로그를 하는 것도 그만큼 저는 좀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때 그 있잖아. 뭐요? 아니 그 있잖아. 그 있잖아. 천국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 재미나게 봤다고 하지 않았나? 천국 대마경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고 되게 풍성한 느낌을 받았다. 사장님이 아직 천국 대마경을 아직 제대로 안 봤네요. 2번 더 보세요. 2번. 어쨌든 그랬다. 전 되게 좋았다 처음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1권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흐름을 2권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1권 말부터, 시오가 이제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요. 카프나 시험에 응시하러 가는 과정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2권은 이제 카프나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전부터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세계관에 대한 소개들이 조금씩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전지적 해설들이 조금씩 계속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만화 속 세계의 설정들이 점점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 마을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오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설명들이나 세상에 대한 묘사들을 또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만화에서 어떤 세계관 묘사를 할 때 가장 게으른, 그치만 이제 작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연출 방식이 그냥 장문으로 떼우는 거거든요. 뭐 옛날 옛적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다라는. 맞죠. 원래 나레이션은 최악의 방식이야. 내가 봤을 때 만화에서. 네, 어쨌든. 암시적인 어떤 그림 몇 가지 띄우고 장문 써두면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만화도 글은 엄청 많긴 한데 근데 어쨌든 글만 이렇게 써놓고 글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오가 떠나는 어떤 모험 과정들이 사실은 세계관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에피소드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험 과정에서 만나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능적인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근데 인종이나 배경이나 문화적인 거, 복식적인 거, 뭐 도시의 어떤 뭐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 됐을 때 이후에 학원 생활에서 등장할 여러 인물들을 미리 조금씩 소개를 해둬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미 이런 설정이나 인물들에 대한 배경 묘사들 다 조금씩 해놨다 보니까 어떤 설정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소재든 어떤 인물이든 기능적인 느낌으로 잘 소모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엄청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느낌들을 이권에서도 이제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쿠이료코 용의 아이는 그 편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 핍진성 그거를 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만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판타지 세계지만은 현실의 어떤 이런 점들,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점들을 이 만화도 되게 잘 구현을 해내가지고 이권에서 그런 거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권 시작할 때 처음에 궁서체로 도서관의 대마법사 약간 이거 진짜 좀 아니잖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현재 누가 한 거예요? 소미에서 했는데 소미대원인가? 하여튼 이 퀄리티 높은 이 뒤에 나오는 배경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텍스트를 이 위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권 시작할 때 제가 얼마나 찬사를 드렸습니까? 그 인형극부터 시작해. 근데 이거 내 생각엔 작가가 이 목차 부분의 인형극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하고 있다가 2권 시작하는데 딱 디자인 폈는데 궁서체로 도서관의 대마법사 무슨 유튜브에서 그 장삐쭈 영상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래서 나 3권부터 그런 거부터 너무 걸리긴 했는데 좀 별로였어 이거. 너무 깬다 이 작품의 분위기를. 저도 진짜 제일 별로였던 부분 뽑으라면 거기고 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원서 안 봤어 모르지만은 저는 작가가 어느 정도 이미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의도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그렇겠죠. 번역 과정에서 뭐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작가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비장하거나 되게 멋부리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멋이 예를 들어서 후지모토 타츠키의 멋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작가가 하고 있는 멋은 약간 좀 클래식한 고전적인 90년대 느낌의 고딕해야지. 그 느낌의 멋을 부리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이 작가가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정석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 고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어디인가에 무슨 무협 영화 같은 데서 봤던 장면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예, 딱 정무문 같은, 그 영화에서의 느낌으로 보면은, 그냥, 비장감을 딱 주려고 하는, 왜냐면, 그 장면 나오기 전 페이지에 나오는 대사가 이것은 세계를 위해 싸웠던 한 카프나를 그러니까. 위한 이야기 이러면서 네. 도서관 이렇게 텍스트 문제인 것 같아. 텍스트 디자인 문제. 뭐 그렇게 읽으셔도 저는 충분히 재미나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장하게 계속 연출을 하고 있고 멋부리고 있는데 뭐 작가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 계속 그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세드나라는 캐릭터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막 멋부리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그거를 왜 그렇게 멋을 부리냐라고 옆에서 타박하는 캐릭터가 또 있으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 이권에서 이거 타이포 디자인은 저도 좀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3권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스토리가 카푸나 이제 시험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마을로 돌아갔었는데 이제 다시 마을을 떠나서 카푸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또 이제 겪게 되는 그 스토리텔링이고요. 3권을 보고 나면은 1권이 프롤로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태까지가 프롤로그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여태까지 프롤로그였어. 근데 나중에 가면 또 그 느낌 받을걸? 얘 이제 실제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구나.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1장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1장 끝, 2장 시작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작가도 여기서 이제 챕터에 어떤 넘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 마을을 떠나는 과정도 무척이나 극적으로 정성스럽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여기서도 이제 약간 그 게임스러운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 그 롤플레잉 게임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게임들, 이런 것들에서 결국에 마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소꿉친구 이별을 항상 하고 떠나는데, 이런 게임들이 항상 있어요. 뭐, 천지창조라는 게임 제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마을을 떠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소꿉친구랑 이별을 하는 과정까지.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엄청 쿨하죠. 게임 캐릭터들은 일단 대사가 많지가 않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막 붙잡는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잘 다녀와 뭐 이런 식인데, 왜냐면은 이제 소년들에게 이별과 상실이라는 이 스토리는 항상 게임작으로 이제 꼭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그 부분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게이머들에게 엄청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작가는 실제로는 어떨까라는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핍진성 강하게 이걸 세워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만화들 또는 매체들, 게임들에서도 이 정도까지 마을을 떠나는 과정에서 구구절절하게 그 주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소꿉친구와 누나 주인공의 심정까지 이렇게 묘사를 한 만화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만화에서는 또 그거를 절절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전 또 여기서 울었어요. 저는 3권 읽을 때 묘사를 섬세하게 채워넣는 건 좋은데, 솔직히 프롤로그가 여기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전개를 너무 차곡차곡 쌓으니까 3권도 그렇고 다른 권에서 또 딱 그 쌓은 거에 정점에 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감정이 고조되는 지점. 그 부분 연출이 아까 말한 거랑 좀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이 사람이 조금 클래식하게 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짜치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던 게, 읽다가 보면 네 이제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되겠네 싶은 지점도 있고, 그쵸. 이 만화에서 이제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양면 페이지 연출하는 빵 건데, 터뜨리는 건데. 그거를 되게 많이 적재적소에 쓰긴 쓰는데 자주 써요. 은근히 자주 그래서 써요. 네,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말한 것처럼 이 만화의 주제 자체가 이미 만화 독자한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라서 우리는 이미 이제 대충 다 아는 얘기인데 작가는 그거를 길게 끌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3권이 제일 별로였거든요. 3권 읽을 때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다음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얘기 계속해서 3권이 저는 제일 별로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누군 울었다고 하는데 지금. 난 울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의 경험들이랑 자꾸 비교해서 이거를 약간 좀 보다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들에서 이런 상황을 분명히 제가 주인공으로서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슬픈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너무 정말 구구절절한 어떤 이런 사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좀 슬펐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분명히 넘어가지는 과정이고요. 4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카푸나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시오랑 함께하는 이 27명의 합격생들이 소개되면서 에피소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도 조금씩 이렇게 자세하게 파헤쳐지는 거죠. 학원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이제 밀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물들이 워낙 많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너무 또 이전처럼 밀도 높게 진행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27명 저도 아직까지 다 구분을 못해요. 이게 인종들은 어쨌든 다 구분이 되는데 인종 안에서 몇 명은 뭐야 이게 누군 거야 뭐 이렇게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건지 작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4권 마지막에 또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엄청난 떡밥을 떨어뜨리죠.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떡밥이에요. 근데 이제 뭐야 이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독자로서는 맞아요. 뭐라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멘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스토리를 약간 좀 확 또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게 좀 있죠. 4권 마지막은 이제 읽고 나서 이 얘기 스케일이 진짜 커질 것 같다 싶었고 사실 이게 진행이 그렇게 안 빠른 편이다 보니까 저는 4권 보고 조금 걱정한 게 이 얘기를 1권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지금 이제 국내에도 6권까지 나와 있고 현지에도 6권까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월간지에서 연재되는 거라서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 우려되긴 했던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 4원에 카푸나 시험 치러 간 뒤로부터 제가 오타카 시노부의 마기라는 만화를 되게 많이 떠올리면서 봤는데 이 시오 캐릭터가 이 마기의 알라딘, 알리바바, 모르지아나라는 3명 주인공을 다 합쳐놓은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고 설정이나 흐름 같은 것도 이 마기를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만화가 용두사미의 절정이라서 진짜 보면서 이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죠.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완결은 엄청 뒤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났으면 좋겠어요. 5스타 스토리라고 혹시 아세요? 근데 저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퀄리티 면에서 충분히 기다릴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뭐 베르세르크나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다리면서 재밌었던 작품이 헬싱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만화책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뭐 획기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탄탄한 건 분명히 했거든요. 그 작품들도. 그래서 기다리면서 좀 힘들 수 있지만 근데 작가가 막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고 어쨌든 꾸준히 하면서 그 템포가 늦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작품은. 그리고 우리 뭐 그 사이에 볼 것들 많잖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기다리면서 맞죠. 약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본다. 툭 하고 어느 날 책 나오면 보고 뭐 이런 거 즐겁네. 이 정도면 뭐 그런 느낌으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 작가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맞아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도 되는 만화다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만화도 제가 잊고 있다가 진짜로 전원이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한 거고 전에 완전 잊고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생각나면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너무 걱정하냐 하면 진짜 저 마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한 권 이렇게 소장해도 될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 가치가 있죠. 판형만 좀 크게 내주지 진짜. 25년간 헌터헌터도 계속 보고 있던데. 그건 사실 마음을 놨죠. 걔는 일을 안 하잖아. 열혈강호도 25년간
나오고 있고. 작가 젊더라고요. 아, 예. 네. 뭐 아까 이제 저도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던 화봉요한이란 만화도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연재하고 있는 만화고요. 긴 만화들이 많으니까 이 만화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5권 이야기를 또 이제 하자면은 학생들 사이에 이제 갈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학원물로서의 모습을 취하는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의 이야기 스타일이 돼요. 근데 이제 인물들도 사실 매력적인 편이거든요. 조금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인물들도 이제 몇몇 주요 캐릭터들은 익숙해져 있고 또 이제 카푸나가 되기 위한 그 경쟁들 그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학원물로서의 전개를 판타지 학원물로서의 전개를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게임에서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판타지 배경인 동시에 학원물인 롤플레잉 게임이 있어요.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인기가 엄청 많은 게임이라서 이 소재들 자체가 사실은 충분히 인기가 있는 소재로 이 서브컬처에서 이렇게 나올 만한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과연 그냥 그런 어떤 만화적인 재미 대중적인 재미 때문에 학원물로서 형태를 취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만화에서 학원물을 다루게 되는 목적 자체가 현실에 대입된 어떤 이념과 사상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화에서 계속해서 뭐 1권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상적인 측면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 만화의 세계관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차별에 대한 사상이고 그게 3가지 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이 3가지 위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의도한 건데 계급, 인종, 현실에서 따가지고 묘사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만화에서는 대체로 흑인들이 상위 계급이고 주인공, 금발의 백인이 하위 계급으로 취급받는 어떤 좀 역전된 이런 부분들 의도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인종들, 피부색뿐만이 아니라 이제 판타지다 보니까 용족도 있고 요종도 있고 아인도 있고 외모들이 인간 형태인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종이랑 계급 갈등은 뭐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 이야기가 뭐 인종과 계급 갈등을 다루는 것도 사실 많이 있긴 있는데 근데 5권에서 이제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언급을 만화 속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만화 속의 세계관에 수백 개의 인종과 민족들이 있는데 다 다른 문화들, 다른 어떤 성질들, 다른 외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 발견되는 유사성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별은 여러 인종들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게 발견된다. 그리고 진화적인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또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설명들까지도 나오는데 카푸나라는 직업 자체의 어떤 설정에서 이미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카푸나가 왜 여성들이 주로 이 직업을 갖는가? 또 카푸나라는 직업이 왜 그렇게 경쟁이 심한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는 게 이 만화 속의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남자들처럼 똑같은 어떤 직업들을 가질 수가 없는 세계고 교육도 받을 수가 없는 세계다 보니까 딱 그러니까 정말 중동이나 또는 이제 조선시대나 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시기들을 거의 뭐 이제 따라서 뭐 묘사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푸나라는 직업이 오히려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고 여성들이 더 경쟁력이 더 이렇게 강하게 있기도 한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성별에 대한 어떤 갈등들, 차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재로서 사용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작가가 어떤 사상과 생각, 이념, 뭐 나름대로 의견, 주장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막 뭔가 어느 한쪽에 편을 들거나 내가 이 주장을 하겠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인류사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에 대한 이거를 판타지 세계를 빌려가지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또 한 번
판타지를 빌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에서의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실은 이 만화랑 다르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저희가 여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5권에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우님 말씀 듣고 이제 방금 생각한 건데, 제가 이 만화를 조금 거리를 두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전우님은 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군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약간 이 부분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만화에서 나오는 어떤 취하는 태도가 다 사정이 있고 다 사연이 있어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화 말고 이외의 콘텐츠들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얘기들을 비교적 더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보면 조금 피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저는 이제 5권에서 재밌게 본 게 쇼피 수임, 아까 성인수 작가님이 질문해 주셨던 그 캐릭터인데, 이게 원작자로 이 만화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작자가 아니고 그냥 캐릭터인데, 이 이즈미 미츠라는 작가가 그냥 자기 맘대로 원작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없는 원작을. 그래서 가상의 작가, 자기가 만든 작가를 실제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사람처럼 운용하는 게 사실 만화책보다는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6권까지 읽었을 때는 이 만화에서도 되게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도 같아서 좋았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원작이 따로 있는 만화인 줄 알았어요.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가지고. 근데 이제 슈피 슈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딱 나와서 자기 이름 말했을 때 되게 아니구나 하면서 임팩트가 있었다. 솔직히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어요. 왜요? 좋지 않았어요? 인간십격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다뤘던. 그쵸. 약간 메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정말, 컨셉충. 정말 찐 컨셉충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작가가 진짜 이 이야기에 몰두해가지고 썼다라고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다비님이 이야기한 그 캐릭터가 만화 속에서 등장하고, 어떤 대사를 하고 또 뭔가를 또 소화하고 있잖아요.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의 또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질 건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또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권을 또 이제 뭐 지금 최신권으로 나와 있는 게 6권이고 한 1년 전쯤 뭐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6권에서는 이제 설명이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 책인 것 같아요. 배우는 시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5권부터 이제 그 카프나가 되기 위한 학생들에게 그 선배들이랑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6권쯤 되니까 좀 더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좀 끼치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주인공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랑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신앙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고, 이게 이제 그 5권에서부터 주인공이랑 반목하게 되는 어떤 캐릭터가 그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과 가정교육을 이렇게 받은 캐릭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캐릭터가 대변하고 있는 현실 종교의 어떤 모티브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갑자기 이제 수면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설파를 해요. 엄청 강하게, 장황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들로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주장이나 하나하나의 설명들이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청 어조도 강하고, 설명들 근거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작가가 하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라는 매체에서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각들, 자기의 의견들, 이념들 또는 이제 사상들 이런 걸 주제로 삼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무리 좋은 영양가 넘치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냥 이게 잔소리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만화가 재밌어도 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이게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만화가 아닌 이상 그런 설명조가 이게 좀 약간 결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작품은 그 잔소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현실의 독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성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 배경이 아니고 판타지 배경일 뿐이지 예전에 그 도망치면 얘기하지요. 그 도망 북구 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그 귀담아 네, 그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이 만화에서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뻔한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새겨볼 만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가까운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잔소리처럼 느끼지 않나. 저는 6권까지 다 봤을 때 이 만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것 또는 이제 되돌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1권에 진짜 맨 초반에 카프나들이 나와서 책을 수복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복이라는 말 자체에 되돌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중간에 인조정령이 책으로 귀환할 때도 그렇고 만화를 읽다 보면 아까 말하셨던 시오랑 반목하는 하하르크 가문의 메디나 같은 캐릭터를 필두로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지위나 위치 같은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메디나는 하하르크 가문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응당 가져야만 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손에 넣기 위해서 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 사람의 의식을 조금 해체해서 제자리라는 개념 자체를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이제 주인공인 시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메디나랑 시오 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길게 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이 메디나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엄청 막 그 비하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만화 속의 캐릭터들도 그 캐릭터가 극단적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극단적인 거를 본인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역시 그래도 좀 만화일 수밖에 없는 좀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처럼 좀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약간 만화에서 희망적인 거는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노력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있었던 어떤 그럴 만한 사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배려하고 생각해보는 이게 딱 주인공의 자세잖아요. 남 탓하지 않고 본인이 좀 이렇게 탓하고 내가 좀 더 뭘 어떻게 했었으면 됐을까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좋았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하는 거.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인 거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주인공이 하려고 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미 지금 이 만화가 연재되고 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각자가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약간 이런 고전적인 정석적인 이야기 사실 이미 뻔하게 취급받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취급받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거를 좀 상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좀 계속 좀 이렇게 독자들에게 좀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뻔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작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작가가 노력하는 만큼 저는 독자도 좀 노력해가지고 이 만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1권부터 6권까지 약간 흐름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저는 이 만화의 좋은 점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또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만화는 그럴만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근데 뻔한 것도 뻔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뻔한데도 재밌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 같은데 그걸 잘 해내고 있고, 그림도 그렇고. 두 분 다 재미나게 보셨다고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모르는 분들, 아직 몰랐던 분들께는 너무 혹시나 너무 많은 기대감을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이제 이 만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 만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또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장인 수준의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장인 만화들, 뭐 슬램덩크나 베르세르크, 신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전자책으로 잘 안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근데 그런 만화들은 그래도 지금 충분히 유명세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들 네. 만화 장인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만화는 아직 그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편인 것 같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만화들 못지않은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의심치 않는 편이고, 이 만화가 그 만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만화가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함께 어디 가서든 도서관의 대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만화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긴 한데, 전우님처럼 특히나 엄청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오픈월드 스타일의 게임을 조금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세계관이 엄청 장대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역사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화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만화하고 접속될 지점이 조금 더 면적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아직 이 만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 하시면 권수도 아직 6권밖에 안 쌓였으니까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권유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만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 소피 슈임, 원작 바람의 카프나의 이즈미 미치 작가가 그린, 잘 말해야 돼, 도서관의 대마법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우님 뭐 아까 마지막에 할 말 있으시다고. 아, 맞아요. 뭐 할 말이라기보다는 이 만화를 보면서도 제가 아까 막 다시 보면서도 또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더 이렇게 멜랑콜리해진 이유가, 제가 이번에 이제 회사를 좀 휴직하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지금 좀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뭐 어쨌든 저도 지금 1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딱 지금 5월 만근하면 이제 저 딱 10년, 만 10년 일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회사를 좀 쉬기로 결정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저도 앞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 만화가 뭐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저한테 뭔가 좀 그런 공감을 좀 더 자아내는 이런 만화였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화를 다시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복잡한 어떤 이런 심정들이 느껴지기도 해서, 뭐 예, 새로운 카프나에 도전하기 위해 떠나시는 거군요. 해적왕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우님이
하시는 일 응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첨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거운 일을 하는 밸런스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쉬시면서 그런 길을 좀 잘 찾으셔서 앞으로 또 10년 더 행복하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91편이죠? 와, 진짜 많이 했다. 제가 어떻게든 200회 안 가려고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결국에 190편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한 발자국. 아, 미치겠다. 네. 왜 이렇게 말리지? 조만간에 200회 특집 들고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